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정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물정 공구사업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10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냈던 한정판 시집 설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교통 상황 듣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그나마 가장 여유 있는 출근길인 편인데요. 그래도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 동작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는 서해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수서에서 탄천까지 짧게 정체가 이어집니다.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포대로가 서울 성모병원에서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시속 30km 안팎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사이로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금 정체입니다. 이 밖에 성산로 연희나대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신촌로 이대역에서 충정로역 쪽으로, 마포대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충정로역 쪽으로 모두 도심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엔 경제 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 기업 실적 호조의 상승세로 마감했죠. 네, 간밤 다우지수는 보합인 16,501.65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3.22포인트 0.17% 상승한 1,878.61을, 나스닥은 21.37포인트 0.52% 뛴 4,148.3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나온 애플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 등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월 내구재 주문이 2월보다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2.0%를 웃도는 증가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군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진압작전에 나서 동부 지역에서 5명이 사망하는 등 다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적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나오던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성장성을 의심받던 애플은 1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페이스북은 모바일 광고 매출이 크게 늘면서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최근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가 삼성전자 등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으로 더 이상 매출 성장이 어렵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어제 실적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우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애플의 매출은 1분기 456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436억 달러보다 4.6% 커졌습니다. 순이익은 102억 달러로 약 7% 늘어났습니다. 페이스북은 1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4% 급증한 2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6억 4,2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2억 1,900만 달러에 비해 3배나 뛰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아온 모바일 광고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 점유율은 작년 1분기 5.9%에서 올해 1분기 7.4%로 늘어났습니다. 예,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딸기잼이나 포도잼 같은 잼류 등 7개 제품을 추가로 지정했죠? 네, 건조 수프리와 혼합 조미료도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외국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은 201개에서 208개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 제도를 통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납품되는 제품은 연간 20조 원으로 전체 공공조달 시장의 18%를 차지합니다. 3만여 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입니다. 이 제도가 중견기업까지 규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려는 이 의욕을 꺾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이 지난해 금융사 민원 발생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면서요? 네, 금융감독원은 6개 금융권 85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금융회사 민원 발생 평가를 진행한 결과 17개 금융사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민원평가는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회사별 민원 건수, 금융사 해결 노력, 영업 규모를 평가해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농협은행은 올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고객정보 유출로 한 등급을 더 낮춰야 하지만 이미 5등급을 받은 상태라 등급이 더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전자금융사기 등 관련 피해로 지난해 민원이 14.5% 늘어나면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신한은행은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빈발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은행권에서 1등급을 받은 회사는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2곳뿐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민원 건수가 21.3% 증가하고 보험상품 불안전 판매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9%로 2011년 1분기 이후 최고치인 3.9%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 등으로 경제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문제는 2분기부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나 홍보를 미루고 있고요. 가게도 희생자를 추모하며 여행이나 쇼핑 등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가정의 달이면서 황금 연휴가 껴있는 다음 달부터 당장 소비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를 촉진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부 리더십이 타격을 받으면서 정책 리스크 역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주로 어떤 업종들이 주춤하고 있습니까? 예, 가장 위축된 분야는 역시 소비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유통업계입니다. 롯데질서음료는 2년간 준비한 맥주 클라우드를 최근 출시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마케팅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오는 6월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준비했던 맥주 업계가 특히 울상입니다. 월드컵이 있는 여름에는 맥주가 평소보다 20% 이상 더 팔리는데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최근 각각 에일스톤과 뉴하이트를 내놓고 각종 행사를 준비했지만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별에서 온 그대로 최고 스타로 떠오른 전지현 씨를 모델로 한 TV 광고를 준비했지만 광고에서 전 씨가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국민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 광고를 당분간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펜텍은 신제품 베가 아이언2 발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도 영화 서비스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던 영화 제작 발표회를 연기했습니다. 금호 타이어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기로 한 신제품 발표회를 취소했습니다. 예, 이 국민적 추모 분위기에서 이 취소되는 행사들이 아주 많군요. 이 세월호 참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 행사도 지금 줄줄이 취소되고 있죠. 네, 5월은 1월 근로자의 날부터 주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있어서 각종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대부분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매년 5월 5일 소외계층 자녀 등을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지만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업체인 한국진보리는 4일에서 5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호텔에서 열기로 한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했고요. 유아용품 업체인 세피양, 아가방향 컴퍼니, 제로토스 세븐 등의 어린이날 행사도 무산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인 동대문 일대 봉제타운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봄철 행사를 줄줄이 취소한 데 이어서 정부가 전국 학교에 1학기 수학여행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기존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새 일감도 뚝 끊긴 상황입니다. 동대문의 한 의류상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 참고 있지만 죽고 싶다고 절박함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한둘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에서 완제품을 실어나르는 퀵서비스 기사들과 공제공장의 임시직 노동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상당수가 아예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봉제공장에 물려있는 대구 섬유산업단지와 기념품을 취급하는 행사용품 전문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이번 여파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봉제업체 사장은 단체 주문을 받아 두세 달 전부터 계획을 짜놓고 공장을 돌리던 중대형 공장들은 벌써 여러 곳이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윤우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는 페브리즈. 차량용. 예, 3부 순서 이것을 마치고 잠시 뒤 4부 특집 인물 포커스 준비합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서쯤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라 말씀 듣겠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물 이야기. 출발 새 아침 인물 포커스. 네, 매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고 싶던 인물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은 전원책의 출발 사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네요. 늘 남에게 질문만 던지다가 오늘 마지막 시간만큼은 제가 질문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 인터뷰로 경향신문 유인경 세림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이제 제가 맞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고 비장하게 방송을 끝냈는데 다시 이제 금요일 이 전원책의 출발사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수 농객 전원책 변호사랑 전원책 변호사 말씀으로는 좌파 언론에 일하는 유인경이 친한다는 게 좀 신기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물 포커스 주인공은 바로 보수계의 거성, 예, 전원책 변호사가 13개월 동안의 출발새 아침을 진행한 그 공로를 인정하며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우리 시사 주간지 주간경 유인경이 만난 사람도 하고 있기도 한데 좀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13개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요. 예.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게 실감이 나십니까? 글쎄요. 제가 방송을 한 지가 한 22년이 됐는데 네. 이 라디오 진행을 아침에 하는 것, 물론 그 다른 이제 방송에 근데 손수키의 시선 집중 여기 고정 출연도 한 1년을 했으니까 그렇죠. 아침 방송에 낯설지는 않은데 매일처럼 오는 것은 이제 첫 경험이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또 아침에 오는 길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다.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남을 비판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는 비판하고 듣는 분은 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얼마나 섭섭했겠느냐 생각하니까 그 심정도 알만합니다. 예. 그럼 13개월이 흐른 지금에야 느끼셨단 말씀이세요? 글쎄요. 평소에는 잘 못 느끼죠 또. 아, 그렇군요. 그게 그 직업이니까. 예.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앵커직을 맡으셨다고 했을 때 좀 의외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패널로서 날카로운 시사 비평을 하는 것과 앵커가 돼서 다양한 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인데다가 본인도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사투리를 쓰시고 싸이하고 사이 발음도 잘 안 되시는 분이 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까맣게 앵커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시죠? 본인도 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소문들이 돌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 난리가 났었죠. 네. 예, 제가 이 첫 방송을 하기 3월 25일이었는데 네. 바로 그 전날 모 신문에 낙하산 이제 투입이라고 나왔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 방송 제의를 받고 한 2달 동안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네. 예, 했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사투리 문제도 있고 또 보수 농객으로서 내가 얼마나 중립에 서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 됐고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그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낙하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서 첫날 제가 크로징 멘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준비 안 된 크로징 멘트를 사실은 했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분을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해왔느냐. 네. 참 보수의 적이라고까지 비판을 했었는데 내가 만약에 낙하산이라면 그 낙하산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는 누구냐. 내가 이렇게까지 비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라면 좀 제대로 취재를 하고 글을 써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결국 그 뒤에 이 낙하산이라는 오명은 벗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민주당보다도 돌이켜보면 이 새누리당과 또 그리고 이 권력 쪽을 향해서 비판을 더 많이 한 셈이 됐으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낙하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부터 전원책 변호사가 앵커를 맡을 때부터
수요일 날 시작을 했었는데 발전이 있다 그러면 당시에는 광고가 달랑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광고가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까? 조종사가 누구였는지 칭찬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아침 텔레비전 방송에서 패널로 한 10년 나오면서 생체 리듬도 바뀌고 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아침형 인간으로 13개월을 사신다라는 게 어땠던가요? 예, 그게 정말 참 고전 중에 고전이었습니다. 예. 이게 아침형 인간이라기보다는 제 경우는 이제 방송 준비를 마치면 보통 저녁 한 7시, 6시 거기서 준비를 시작을 하면 밤 한 11시 넘어서 방송 준비가 끝나고 아주 늦을 때는 뭐 12시 반 이 정도에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네. 예. 그리고 아침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방송 보러 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은 골아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 버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네,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체력 충전의 시간은 뭐 충분히 돌아올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출발새 아침의 앵커로서만이 아니라 각종 시사 프로에서 활약을 하실 때 모습을 보면 그 어떤 분들보다 좀 분노를 잘하시고 욱하시고 흥분을 잘하시고 그런 면이 보이거든요. 그보다 간이 부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너무 비등점이 낮은 게 아닌가, 사소한 일에 너무 분개하시는 게 아닌가. 물론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소양이긴 예, 합니다만, 그렇군요. 그러나 그 정도 연세되시면 조금 발끈하는 건 자제가 되는데 수시로 이 분노하고 발끈하는 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텔레비전에서 네. 예, 평론을 할 때 제가 조금 약간 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건 좀 의도적이에요. 아. 예,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잘 몰입을 하지를 않거든요. 네. 제가 특히 강조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진정성 있게 제 자신이 몰입을 또 해주면 시청자도 함께 몰입을 해줍니다. 내가 아주 의도적으로 연극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네. 특정 부분에 솔직한 내 감정을 네.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그대로 또 시청자들이 같이 함께 몰입을 해주죠. 그런데 이 라디오 진행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정말 참 냉정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어떨 때는 심지어 인터뷰에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제가 진행자니까 차마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당신 이 제정신이냐 꼭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어떻게 참느라고 무진장 화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요새는 뭐 인터뷰가 아니라 이 세상에 화가 나는 경우고 예. 전원책 변호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분노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지만 이 출발새 아침으로 해서 참 많은 뉴스들이 만들어졌어요. 서울시장 김항식 예비후보의 그 박심 논란도 여기서 짚어졌고요. 변호사님이 있었죠. 생각하는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의 베스트 빅뉴스 3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 김항식 전 총리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계시는데 네. 그때 김비춘 실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그 말을 해서 그게 여러 이제 다른 종편 같은 데도 전부 다 인용이 되고 심지어 네. 지상파에도 다 인용이 되고 예. 제 목소리까지 그대로 다 따지고 예. 이랬는데 그뿐 아니었죠. 뭐 연예뉴스로서는 예컨대 손창민 씨가 그때 오로라 공주입니까? 하차하고 네. 나서 우리 방송이 바로 이 피플 코너에서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발언을 해서 네. 이 또 엄청나게 뉴스를 만들어내고 스포츠 신문에 네. 뭐 대문짝만하게 나고 네. 그리고 뭐 많았죠. 이 서상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소위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입니까? 네. 그거 이제 공개 원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태도를 우리 방송에서 바꿔서 거기에 또 도화신문에 처음 다 또 나고 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처럼 저희 방송을 이제 뉴스화 해주고 살펴주신 기자들에게도 고맙지만 이 사실은 인터뷰이들이 그렇게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속내를 털어내 주신 데 대해서 네. 제가 오히려 정말 고마웠고 그런데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애드립 질문이었거든요. 네. 너무 밋밋하게 인터뷰가 흘러간다 싶어서 꼭 이건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 그런 그 일종의 폭탄 답변이 나오는 바람에 큰 뉴스가 된 경우였습니다. 네, 근데 대표적인 뭐 보수 농객으로 꼽히시지만
사실은 뭐 진보 진영의 분들하고도 굉장히 교우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아마 평소에 친분도 있고 신뢰를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드립에서도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평소 다양한 분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비결? 뭐 이런 게 또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 방송이니까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 요새 사회 분위기 웃으면 되지 않는데, 네. 예, 사실은 저도 참, 보면 마당발은 마당발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뭐, 정치계부터 문학에, 그리고 또 제가 한테 연예 전문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연예인도 많이 아는데, 그 덕분에 이 제 피플에 또 나오신 손창민 씨, 김장훈 씨도 나오셨어요. 예, 김장훈 씨도 나왔죠. 네. 예, 뭐 나와서 이제 독도 문제를 네. 얘기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또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또 축구 해설하시는 신문선 씨, 야구 네. 해설하시는 하일성 형님, 네. 뭐 다 개인적으로 다 친한 분들이고, 우리 또 학계, 뭐 정치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정문찬 총리님만 하더라도 네. 이 피플에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죠. 예. 이 정말 참 너무 다 고마운 분들이고, 이 덕분에 이제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좀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네. 너무 고맙죠. 예. 특히 손진책 이 형님 같은 분은 그날 되게 바빴는데도 만사를 네. 뿌리치고 당신이 하니까 네. 그 약속은 꼭 지키겠다면서 이 방송에 마당극에 대부께서 나오셨었죠. 근데 이제 뭐 지인들이나 친한 분들이랑 굉장히 적극적이었겠지만 인터뷰만이 아니라 이거 특히 이 프로그램은 이제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가 전원책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살아있는데 굉장히 정부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셔서 아마 직접 간접 항의도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 항의 많았죠. 예. 예, 무엇보다도 제가 이 클로징 멘트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사실 국가 부채 문제, 그리고 네. 공기업 부채, 네. 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좀 문제를 사실 내막적으로 일으키는 게 한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네.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 또 하나 이 외유성 출장 네. 1등석 타고 이 특급호텔에 머물면서 사실 놀러 갔는데 이 출장으로 돼가는 거 이걸 몇 차례 좀 꼬집었더니만 또 물론 제가 다른 방송도 꼬집었는데 뭐 물론 그런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제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앞으로 외유성 출장하지 않겠다 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걸 밝히고 출판 기념회 회계를 분명히 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죠. 근데 그 뒤에 또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제가 또 꼬집었죠. 예. 또 이제 이 속으로 말하면 씹었는데, 네. 예, 그래서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 이 비판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그런데 아프죠. 사실은 이제 네. 이런 비판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야만 이 엉뚱한 길로 정치가 흘러가지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질문을 하는 것과 질문을 답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주로 대부분의 시사 토론 프로에서는 앵커의 질문에 답을 하시다가 질문을 하시는 역할을 또 시사분계열 하셨잖아요. 앵커직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역할은. 청취자들은 네. 아마 쉽게 다 듣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전날 제가 왜 서너 시간씩 방송 준비를 하는가 하면 우리 작가들이 참 부지런하게 대본도 준비하고 하는데 네. 제가 그걸 다시 또 분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청취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 가장 가려운 부분이 어딘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질문을 재작성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내가 방송을 한 20년째 해보면서 이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또 가장 이 핵심이 어디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보기보다는. 네. 아마 우리 유 기자님이 저보다는 훨씬 더 이게 인터뷰를 많이 하신 분이고 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한 기자도 하셨지만 인터뷰 전문 기자이기도 한데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제가 그 고생을 한 13개월을 했는데 이제 대신에 그런 능력이 하나 생겼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정확히 핵심을 먼저 찾아가는 노하우가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 핵심을 찾는 노하우 외에도 이 방송 앵커로서 내가 이거는 좀 얻었다, 자산이다. 아까 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체력도 바닥이 나셨다 그러지만 그래도 잃는 것만큼 얻으신 것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부족했던 공부를 많이 했죠. 네. 제가 그동안에 많은 아젠다에 대해서 이해가 참 충분하다.
나는 이제 근데 법학을 전공했고 또 문학을 했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자유경제는 원장이 있으니까 경제 공부도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군에 오래 있었으니까 군사 안보도 내 잘 안다. 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했는데 막상 23개월 동안 이 진행을 하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아젠다들 제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경제만 하더라도 내가 이 금융화폐론 제정하기 인데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했구나.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예. 또 안보 문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가 모르는 무기 체계가 꽤 많이 있었고 또 뭐 여성 노동 문제 특히 밀양 송전탑 사건 이런 사건 생겼을 때는 네. 솔직히 내가 고압선이 이 75만 볼트가 위에 지나간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예. 나는 평소에 한 5만 볼트 지나간 줄 알고 그 정도면 고압선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공부를 또 새로 하게 됐죠. 네. 왜 지중선은 어떻고 고압선은 어떻고 거기에 전자파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공부가 충분히 돼야만 제 감정을 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원전에서 원전이 왜 그 지역에 있어야만 되고 고압선이 왜 필요한지 이것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서울 시내 고압선이 대부분 이제 22,000에서 23,000 볼트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렇게 공부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얻는 게 사실 더 많았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가뜩이나 공부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더 공부까지 하셔가지고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뭐 본인이 밝히셨지만 사실은 이 프로그램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청자들한테 주는 선물로 전원책 변호사가 아닌 전원책 시인의 시집을 준다고 해서 그 여러와 같은 성원을 받기도 했는데 시인이시잖아요. 예. 근데 시를 보면 보수 논객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감성이 빼어나신데 사실 감성하고 이성은 늘 공존하는 거지만 균형을 잡기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또 시를 쓰시고 또 어떻게 비판하시고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일 수도 있는데요. 두 얼굴 맞죠. 예. 사실은 옛날에 제 네. 개인 인터뷰를 받을 때 네. 거의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어떻게 이 법을 하면서 시를 쓰느냐. 그러면 제가 늘 하던 답변이 그거였어요. 시인은 본업이고 네. 변호사는 생업이다. 이런 얘기를 먹고 살고 변호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문단에 등단했던 게 23살 때였습니다. 예. 그때 100만 원 고려 신인상을 제가 받았는데 소설 쓰시는 김은우 선생님과 함께 등단을 했죠. 네.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3년 동안 시를 발표하다가 한 10년 동안 쉬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시를 그냥 발표하려니까 멋쩍으니까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새로 했죠. 제가 그래서 돌아가신 그 박두진, 조병화 두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가 됐는데 그게 1990년입니다. 그 이후에 90년, 91년, 92년 아마 그 3년 동안 시를 엄청나게 발표를 했어요. 거의 모든 문학제 매달 거의 제 시를 쓰다시피 해서 그때처럼 아마 내 정신을 소모를 많이 했을 때가 없을 겁니다. 또 시가 잘 써졌을 때고 그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또 사건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내 머리를 이중으로 너무 혹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시는 감성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오랜 동안 훈련된 트레이닝이 된 시적 감성이거든요. 네. 단순한 감성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법학과 그리고 이 정치와 시와 거의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 예, 그렇죠. 인간에 대한 이해. 저는 그게 가장 바탕이고 그게 바탕이 되지 않은 정치, 그게 바탕이 되지 않은 어떤 판검사, 변호사, 또 바탕이 되지 않은 예술, 이건 가짜라는 생각을 늘 해요. 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사실 생각하면 좌파의 출발점인데 제가 보수 능객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 친구들이 저보고 빨갱이라고 부르죠. 네. 내 친구들은 저보고 좌파라고 공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리고 책이 진실의 적, 자유의 적들 이렇게 해서 주로 적 시리즈로 나와서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의 아니게 날카로운 질문이나 비판의 적이 많이 생기셨다고도 하지만 제가 목격하는 발언은
정말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거성, 전본좌 이러면서 그 팬클럽도 했고 특히 젊은 청년층들에서 굉장히 팬이 많아서 뭐 홍대 입구에서 뭐 술 한잔 마시는 모습도 발견되고 그랬는데 왜 그 전원책 변호사에게 팬이 되는 걸까요? 근데 요사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요사이 이제 어제도 제가 운경재단에 강연을 갔다 왔는데 네. 참 다들 반가워하시고 예, 전직 고위 관료도 많이 계시고 정치인들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고 또 학교 이 교수님 총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다들 반가워하더라고요. 출발 새 아침에 청취자들이신가 봐요. 예, 출발 새 아침도 많이 예, 들으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책을 자유의식들, 진실의식들을 쓰고 네. 지금 세 번째 책이 이제 시민의식들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시민의식들을 쓰고 있고 제 1장 민주주의는 허구다. 네. 그걸 내가 지금 거의 다 쓴 상태인데 그리고 신군주론 이래서 그 책은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마키아벨리. 예, 그 군주론 고언이 군주론이고 네. 제가 쓴 군주론. 네. 그래서 저는 책이 신군주론. 이래서 이제 책을 낼 텐데 어떻든 이게 인생에 남는 것은 책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독자들이 좀 그 책을 사주시고 해서 이 자유의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판을 거듭을 했는데 이 대단히 고맙고 그리고 엉터리 책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네. 이 종이 낭비 안 되는 책 그리고 후학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책 그런 책을 써야 되겠다. 예, 제가 그 독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시사평론을 한다라는 거는 뭐 풍부한 독서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사 트렌드를 읽고 뭐 정치 이너서클하고 관계에서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진실의 적이나 자유적들이란 책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독서량이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기자로서 했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대체 언제 그런 책들을 다 읽으시나요? 책은 이제 저는 군에 있을 때 가장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그때 다독을 하면서도 정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속독하는 능력을 아마 그때 배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덕을 요사이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은 제가 요사이 젊은 대학생들이 강의 나가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권 읽으면 1년에 365권, 10년 읽으면 3652권에 불과하다. 윤년이 2분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10만 권을 읽으려면 10만 권을 안 해도 10,000권을 읽으려면 반드시 책을 읽는 게 이 습관이 돼도 책 읽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요사이 젊은 친구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듣기 쉬운 소리를 참 많이 하고 오는데 사실은 우리 정치평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 철학, 경제학, 법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리학이라든가 주변의 그 인문학의 여러 가지 그 학문들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이해가 없으면 좋은 정치평론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치평론가들이 지난 대선 기간에 하나같이 정치공학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못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본인들이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정치평론을 하시면서 이건 잘못된 거고 저건 잘못된 거다 하다 보면 차라리 내가 해보고 싶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곧 정치인으로 변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우려, 상상 등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오늘 문자들이 막 그렇게 올라오네요. 네. 4898님 혹시 정치로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48421님 떠나시니 시원하시나요? 섭섭하시나요? 예, 시원도 하고 섭섭도 합니다. 예. 이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 나이만 조금 더 젊으면 아마 정치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내가 분노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특히 우리 지금 정치판에 하나 빈 곳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입니다. 네. 외국에 있어서 서구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부분이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정책도 거의 다 보편적 복지를 다 수용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민주주의 정책과 가깝다고 봐야 되고 물론 안보는 보수입니다만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네.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비해가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우리 후학들 중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 포커스에 이제 공식 질문을 항상 나오던 건데 예.
전원책에게 거성 농객이란? 저를 보고 거성이라고 부르고 거성 네. 농객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게 이 농객, 평론, 정치평론 그리고 이 패널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실. 네, 늘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 진실은 적을 만들고 이 거짓은 동지를 만든다. 오늘 제가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네요. 네. 진실은 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은 당연히 동지를 많이 만들어내죠. 친구가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습니까? 동지가 유난히 예. 많은 저는 예.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다음 앵커로는 신율 교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사도 가면 전에 살던 사람이 이 집을 이렇게 쓰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임자로서 새롭게 이 집에 들어올 신율 교수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보다 더 방송 경험이 많고 더 유능한 진행자인데 제가 당부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얘기입니다. 저보다 그래도요. 나이는 어리시지만 네. 아주 방송 진행을 매끄럽게 잘하고 항상 공정하고 하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덕담을 하니까 약간 껄끄러운데요. 예. 방송은 모르겠지만 전원책 변호사 잘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지금까지 제가 거꾸로 당한 인물 포커스였습니다.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예, 제 마지막 방송을 지켜주시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상구사고님, 7654님, 5176님, 지난 시간 감사하고 행복했다. 건강하시고 살짝 살도 좀 쪘으면 한다. 예, 살 좀 쪄보겠습니다. 8897님, 6086님, 7440님, 또 어디서 뺄 수 있을까요? 제겐 청량제 있는데요. 섭섭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5684님, 7977님, 8330님, 1496님, 그리고 3243님. 이 너무 많네요. 4898님, 356님, 예, 0327님. 너무 고맙습니다. 6865님, 5278님, 예, 전 변호사님, 유 기자님 아쉽네요. 바른 소리 잘하시는 전 변호사님, 속 시원했어요. 6865님, 9159님. 예, 저희들이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루징, 예, 제 방송 마지막 크루징 멘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전원책의 출발 사침을 함께 해주셨던 청취자 여러분,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정치인과 전문가들, 뉴스를 전해주었던 기자들, 그리고 PD들과 작가들, 특히 이선주, 강정현 두 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방송으로 상처를 입었던 많은 분들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저는 진실을 전하려 애썼다고 자부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국가 부채와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들이 외유성 출장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도 여기서 꼬집었습니다. 가진 자 배운 자들의 이기심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어디에도 편파적이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어쨌든 제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이 정든 스튜디오에서 안개에 덮인 남산을 더는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늘 하던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행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